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입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자, 시장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수를 보면 가슴이 뛰다가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20년 전 그 뜨거웠던 시절을 다시 겪는 듯한 이 귀시감, 이른바 데자뷰라고 하죠. 오늘 이 현상의 본질을 냉철하게 한번 해부해보고요. 과연 이번 파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그 끝은 어디일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1999년의 그 광기가 다시 돌아온 건지 아니면 이번엔 정말 다른 건지 따져보고요. 둘째, AI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반도체, 이게 과연 단순한 산업일까요? 아니면 국가안보 그 자체일까요? 넷째, 하지만 이 화려한 잔치를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바로 블랙아웃 시나리오도 점검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 계좌를 지켜낼 생존 전략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딱 1999년 제가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의 그 냄새가 납니다. 묻지마 투자, 닷컴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그냥 폭등하던 그 시절의 광기 말이죠. 저도 그때 세럼기술이라는 종목에 투자했다가 정말 큰 손실을 봤던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껍데기만 그때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알맹이까지 똑같은 버블일까요? 1999년 코스닥,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지수가 무려 2,800포인트를 넘었어요. 지금의 3배가 넘는 수준이죠. 이건 뭐 실적이나 펀더멘탈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의 힘, 그러니까 넘쳐나는 유동성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장을 그냥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불과 1년 만에 지수가 정말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폭락해버렸습니다. 이 급격한 롤러코스터의 경험이 저희 세대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장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볼까요? 1999년의 세롬 기술은 앞으로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는 어떤 약속 하나만으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AI 칩을 팔아서 분기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말하자면 약속어음에 투자하던 시대와 실제 돈 버는 기계에 투자하는 시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고요. 경제의 판 자체를 바꾸는 질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질서의 변화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잘 만들고 철강 많이 파는 회사가 최고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제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고 심지어 전력회사의 주가까지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존의 강자와 약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경제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질서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째, AI는 돈이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둘째,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강자들이 우리도 AI 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시장은 아주 냉정하죠. 파괴적인 혁신 앞에서 기존의 성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인데 최첨단 AI 기술이 돌아가려면 결국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데이터를 저장할 공장, 즉 구경제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보통은 시속 게임을 하던 성장주와 가치주가 손에 손잡고 함께 춤을 추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질서의 변화라는 태풍의 눈, 그 중심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더 이상 전자제품 부품이 아니에요. 21세기의 석유이자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숫자 3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반도체라는 엔진 하나로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엔진이 멈추면 우리 경제는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름은 반도체 메모리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 아닙니까?
과거에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를 손에 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쥐게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를 산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라고 부르죠. 미국이 왜 그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으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에요.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AI 파티에 누군가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전기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전력 부족 사태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 뜨거운 AI 랠리를 한 방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블랙스완 뭘까요? 미중전쟁? 제2의 팬데믹? 아닙니다. 정답은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처럼 폭증하면서 전력망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 세계가 블랙아웃 공포에 휩싸이고요. 기업들은 수조 원을 주고 산 엔비디아 칩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전기가 없어서 돌리지 못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반도체 주가의 고점은 PER이나 PBR이 아니라 바로 전력 공급의 한계점이 될 거라는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SF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부터 전력난이 현실화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AI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이러니하게도 전기 부족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 곧 실패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만의 생존 지침, 즉 투자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소음과 진짜 신호를 가려내는 게임입니다. 오늘 5% 올랐다 내일 3% 빠졌다 하는 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신호는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앞서 말한 질서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계좌만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엇박자 투자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겁이 나서 손절했다가 다시 막 오르는 걸 보고 포모, 즉 소외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못 이겨서 더 비싼 값에 추격 매수하는 것. 이게 바로 강세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는 이 감정적인 매매가 당신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생존 체크리스트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라도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가가 아닌 실적을 보세요. 둘째, 매일의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셋째, 내가 투자한 기업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넷째,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신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년 넘게 시장을 봐온 저도 월가의 백전노장들도 지금 시장이 정말 생소하고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모두가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장에서 진짜 가장 큰 리스크는 과거의 성공 공식, 즉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려는 어리석음 아닐까요? 변화를 잊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시장의 오랜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황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